중국어에 대한 새로운 접근. 各位同学们，大家好。我先自己介绍一下，我在123补习班教汉语水平考试4级、5级、6级的江成完老师。首先通过这次机会见到你们真高兴，请多指教。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청 213에서 HSK 대표 강사로 맡고 있는 강승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인터넷 강의 HSK 4급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HSK 4급의 소개를 제가 지금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는데, 저는 어차피 여러분들 4급 샘플 영상 보면은 시험 이렇게 A, B 뭐 나오고 뭐 제시어 나오는 거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그걸 배제하고 간략하게 문제 유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만 소개하고, 저는 오늘 여기다 어디다 집중을 할 거냐면 듣기하고 독해하고 쓰기 세 가지 영역을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공부법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릴 테니까, 잠시 앞에 소개 나오는 4급 문제 유형의 어떤 그 스타일들 있죠. 그것만 보시고 듣기, 독해, 쓰기 공부하는 학습 요령을 유의 있게 봐주십시오. 자, 그럼 HSK 4급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HSK는 4급 시험은 어휘수가 대략 1200개 정도 필요하시는데, 1200개라고 하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겠지만은 이 어휘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기본 회화 과정에서 최소 8개월 이상 정도를 수강하시고 매일 반을 뜻합니다. 이 정도의 수강 능력이 되시고 3급을 패스하시는데, 3급은 패스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HSK 3급을 시험을 보면 장점은 뭐가 있냐면, 시험의 어떤 그 유형들이 있죠. 물론 4급과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3급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다시 4급에서도 중첩이 될 수 있고, 4급은 좀 더 높은 단어들이 나오겠지만 시험을 한번 본다는 어떤 그런 경험,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HSK 4급에서 시험 구성을 보시는 것처럼 영역당 듣기, 독해, 쓰기 이렇게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듣기 이제 1부분 10문제, 2부분 15문제, 3부분 20문제에서 도합 45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독해는 1, 2, 3부분 공이 20문제에서 40문제로 구성되어 있고, 쓰기는 제1부분 배열 문제하고 그림 보고 쓰는 5문제, 이렇게 해서 도합 15문제로 모두 100문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듣기, 독해, 쓰기 이 영역 세 가지 문제 유형들은 대충 다음에서 제가 소개를 드리겠지만, 일단 듣기하고 독해하고 쓰기의 문제가 45문제, 40문제, 15문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특히 독해 같은 경우는 문제가 40문제인데 저 40문제에다가 마킹하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40분이기 때문에 상당한 속도를 요구할 겁니다. 스피드가 관건이에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세부적인 방향으로 들어가서 듣기 일부분 봐보겠습니다. 제시어가 10개가 나올 것이고, 그 제시어를 일단 봐주시고 성우의 목소리를 듣고 OX를 찾는 문제가 됩니다. 어떻게 하든 여러분들을 낚으려고 틀리게 만들려고 만드는 문제죠. 다음 듣기 이 부분 A 그리고 B가 둘이 이야기를 하고 질문이 나옵니다. 다음 3부분 20문제인데, 아까 위에서 이 부분이 A, B로 구성되어 있다면 3부분에서는 A, B, A, B 4구 정도로 이루어지는 문장이 되겠고, 이제 다음에 화면을 넘어가 보시면은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 듣기에서 아까 3영역을 모두 보셨는데 독해도 마찬가지로 3영역인데 1부분 10문제인데요. 제시어를 6개를 주고 사례 A를 빼고 5개 제시어를 가지고 빈 공란에 채워 넣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실제 이제 샘플 동영상에 보면 문제 유형들이 중국어로 나올 거예요. 저는 그거를 설명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자, 다음에 독해 이 부분은 주어진 A, B, C를 가지고 중국의 어순에 맞게 A와 B와 C를 순서를 잡아서 배열하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독해 3부분은 일반 독해가 되겠습니다. 2줄이나 또는 1줄 또는 3줄로 이루어져 있고, 마지막 뒤에는 3개의 박스가 있죠. 독해하시고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쓰기 영역별 문제인데, 쓰기는 1, 2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두 10문제, 5문제인데 1부분은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배열 문제가 되겠습니다. 단어를 주고 중국어 어순에 맞게 배열하는 문제죠. 결국 이 배열 문제는 어법 싸움이 아니라 단어 싸움이 되는 겁니다. 단어를 모르면 어법을 배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쓰기 이 부분은 그림 5개를 주고 제시어를 하나 주겠죠. 동사나 형용사 또는 명사나 양사를 주고 그 단어를 한번 이용해서 한 줄짜리 문장을 간략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듣기, 독해, 쓰기는 모두 영역당 100점씩이고 총 300점에서 180점을 맞으면 합격이 되겠습니다. 물론 듣기, 독해, 쓰기 모두 과락이 없습니다. 총점이 180만 넘으면 되고, 여러분들 합격 증서에는 각 영역별 점수와 총점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듣기 영역별 공략 포인트를 보시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듣기 1, 2, 3부분은 모두 관건이 제시어입니다. 제시어가 관건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학생분들이 이상한 버릇이 있어요. 아니 듣기를 45문제를 풀고 나서 마지막에 5분이라는 마킹 시간을 줍니다. 그런데 이 마킹 시간대 마킹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13번 문제를 푼다? 그럼 13번 문제를 풀고 나서 마킹을 하지 마시고 14번의 제시어를 미리 당겨서 보셔야 돼요. 이거 듣기 잘하는 학생들 공통점이 뭐냐면 13번 문제가 끝나면 제시어를 14번에서 15번까지 두 개를 미리 당겨 놓습니다. 제시어가 답의 50%예요. 여기 보시면 다음 문제의 제시어를 먼저 살펴본다 이겁니다. 다음 문제의 제시어를 미리 살펴놔야지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를 유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5분 시간 드리니까요. 마지막에 마킹 시간을 이때 여기서 13번 문제 풀고 마킹하지 마시라고요. 그 마킹하는 시간 동안 다음 문제의 제시어를 보라 이겁니다. 다음 듣기 3부분에서 35번까지는 대화문으로 구성되어 있다가 36번부터 45번까지는 서술문이에요. 그러니까 36번, 37번이 하나, 38번, 39번이 하나인데 여기가 듣기에서 가장 어려운 분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공부하시려면 어떻게 하시느냐? 욕심내지 마시고 두 개가 한 세트지 않습니까? 그럼 두 개를 다 맞추겠다는 욕심을 좀 버리시고요. 둘 중에 하나만 맞추겠다는 생각으로 임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두 개를 다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친구는 잘하는 친구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대화문으로 이루어지는 그 다음에 제시어로 나와 있는 1번부터 35번에다가 목숨을 거시고 여기 36번부터 45번은 둘 중에 하나만 맞추자. 둘 중에 하나만 맞춰도 나는 성공.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멘탈 붕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다음 지금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만약에 15번 문제를 풀고 있다가 그 문제를 답을 잘 모르겠다 라고 하면 답을 모르겠다고 또 그거 15번 문제 계속 생각하고 있다가 16번 문제 놓치고 16번 문제도 또 못 풀겠죠 당연히. 그래서 16번 문제 놓치고 그러다가 17번 18번 가면 시험 볼 때 배고프다고 생각하고 요거 끝나고 빨리 나가서 놀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나 사실은 이번 달 시험 보고 인강 끊으려고 했는데 한 달 더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듣기 망하면 그 망한 정서가 다시 독해로 이어지고 독해도 폭망하면 다시 쓰기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앞에 문제의 정답 여부를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15번 문제를 풀었으면 맞고 틀리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넘기세요. 멘탈 싸움이라 이겁니다. 듣기는. 물론 저도 가끔씩 시험 보러 들어가면 저도 뭐 4급도 있고 5급 6급도 시험 들어가지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시험 보다 보면 배고프다는 생각하고 이거 끝나면 친구 만나서 영화 봐야겠다. 별의별 생각 다 합니다. 저도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자, 그리고 듣기를 혼자서 집에서 연습하실 때는 지하철이나 대중교통 어쩔 수 없지만 집에서 혼자 하실 때는 절대 이어폰으로 듣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어폰으로 들으면 듣기의 능력이 2배가 나와요. 왜? 깨끗하게 귀로 들어오거든요. 쏙쏙. 하지만 실제 시험장은 스피커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집에서 하실 때는 반드시 컴퓨터 스피커로 듣기 문제를 들어주시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스피커를 이용해서 들으십시오. 스피커를 이용해서 집에서 들으시면 부모님이 아무리 시끄럽더라도 자식이 공부하기 때문에 절대 터치를 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그리고 혼자서 공부하실 때, 자, 듣기 문제를 들었다. 그런데 무슨 내용인지 몇 번을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 라고 하면 저희가 시간이 넉넉하다면 계속 들을 수 있겠지만 과감하게 안 들리는 단어는 스크립트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스크립트 보시고 거기서 안 들리는 단어가 나오죠? 그럼 그 단어를 다시 공부를 하시고 암기를 하신 이후에 다시 성우의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듣고 그 발음을 그대로 반복 따라 하시면서 그 단어를 자신의 단어로 만드시면 됩니다. 시간이 무한대로 있다면은 계속 들을 수 있겠지만 어차피 들어도 안 들리는 단어는 계속 안 들립니다. 그거 뭐 하려고 그렇게 계속 그렇게 듣고 있습니까? 그냥 한번 보셔도 괜찮아요. 이걸 아주 처음부터 보는 거는 도움이 안 되지만 방법이 없죠. 저희 인강 때도 이런 방식으로 적용할 거고. 자, 그리고 마지막은 녹음에서 나오는 성우의 단어를 알아듣는 것이 정말 그 단어를 아는 것이다. 자기 발음 알아듣는 거는 시험에 도움이 안 됩니다. 자기 발음은 자기 귀로 듣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녹음에서 나오는 중국인 성우의 남자 여자 목소리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걸 알아들으시는 게 실력이라니까요. 그러면 그 성우의 목소리를 그대로 듣고 그 사람들의 억양과 발음과 성조를 그대로 따라해 보는 겁니다. 자기 목소리 백날 알아들어봐야 별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 녹음해서 핸드폰으로 듣고 다니지 마십시오.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성우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자, 듣기 문제 이렇게 영역별로 공략해 보셨고 다음은 독해로 가시겠습니다. 독해 제가 아까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모두 40문제인데 시간이 40분이에요. 자, 1, 2, 3부분 보이시죠? 보통 기본적인 시간 배분을
독해 1부분에 6에서 8분을 쓰시고 독해 2부분에서 10분 정도를 쓰시고 마지막 3부분에 25분 정도, 24, 5분 정도 이 정도 시간을 배열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여기입니다. 자, 독해 1부분은 약간의 난이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A, B, C, D를 금방 찾지만 독해 2부분으로 넘어가셔서 A, B, C를 배열할 때 이렇게 배열해도 답인 것 같고 이렇게 배열해도 답인 것 같은 문제가 보통 2개에서 3개가 포진돼요.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시고 잘 풀겠다는 너무 강한 욕망 때문에 여기에서 10문제 다 풀고 났더니 시간은 15분이 지나고 15분이 지나고 나면 이 시간의 어떤 스트레스는 독해 3부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시간이 부족하면 긴장을 타게 돼 있어요. 아는 것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독해 2부분 문제를 푸실 때는 반드시 10분 이상을 쓰면 그 시험은 그냥 폭망입니다. 그냥 독해 그냥 포기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과감하게 쓰기까지 포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쓰기에서 점수를 더 얻을 수 있겠죠. 제가 강조하는 거는 독해에서 ABC 배열을 하실 때 10분을 초과하시면은 나중에 독해 3부분이 크게 어떤 부담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시간 배분을 철저히 하십시오. 다음, 독해를 하실 때 모든 단어를 알 수가 없겠죠? 그러면 독해하실 때 모르는 단어가 나오더라도 앞뒤를 연관시켜 가지고 이게 대충 무슨 뜻인지 파악하고 크게 쭉쭉 읽어 나가셔야지. 이거 외우고 계십니까? 계속 보고 있어봐야 별 도움이 안 됩니다. 크게 읽어가시면서 얘들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지문 보고 질문 보고 이렇게 빨리빨리 시간 배분이 관건이에요. 자, 다음 독해를 풀 때 1, 2, 3부분이 있겠지만은 자신이 순서대로 풀 필요 없이 자신 있는 문제부터 풀고 나가면 됩니다. 뭘 그렇게 순서대로 풀고 있습니까? 앞줄 한 줄 정도만 읽어보면 자신이 해볼 수 있는지 해볼 수 없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보시고 모르면 넘어가시라니까요. 잘 아는 문제부터 푸시라 이거예요. 잘 아는 문제부터.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남아있는 거는 방법이부터 찍어야죠. 남아있는 거는 찍는데 좀 제가 제 경험으로 지금까지 봤을 때 보통 HSK는 C가 답이 대부분 많습니다. C요. 찍으실 때는 오늘의 운세 체크하신다고 A, B, D, A 그렇게 가지 마시고 그냥 한 방에 포스 있게 C로 쫙 내려버리시면 모르겠습니다.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지만 아마 C가 좀 많이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독해의 고득점의 길은 단어입니다. 집이나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단어를 외우십시오. 만약에 내가 집이 지하철 1호선 신도림이다. 신도림. 그러면 신도림이면 집에 가실 때까지 3, 40분 만약에 4, 50분 여유가 있다. 그러면 단어장을 빼십시오. 단어장을 빼셔가지고 단어를 외우십시오. 여러분도 오늘 제 이 설명 듣고 이렇게 시험 과목에 들어오신 이상 오늘 집에 가실 때 아니면 앞으로 집에 가실 때 지하철을 타보십시오. 지하철 한 양 전체에서 공부하는 사람 없습니다. 대부분 핸드폰 하고 있어요. 대부분 핸드폰 보고 있단 말이죠. 특별한 거 하는 것도 없습니다. 대부분 핸드폰을 보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지하철이 여러분 도서관입니다. 그럼 내가 집이 신도림이라면 미쳐가지고 단어 외우시다가 아니 눈 뜨면 뭐 제물포 오고 뭐 인천 오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갈매기 날아다니고 뭐 그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미쳐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젊었을 때 지금 여러분 지금 젊으실 때 이때 그렇게 미쳐보지 않으면 언제 미쳐보겠습니까? 그럼 미친 년 미친놈이라는 게 욕이 아닙니다. 좋은 뜻이에요. 중국어도 뭐가 있습니까? 뿌광부지. 미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 단어가 듣기, 독해, 쓰기 답입니다. 원시적인 방법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듣기, 독해, 쓰기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단하게 단어를 외우시고 자신만의 단어장을 만들어서 단어를 외우십시오. 이건 독해, 쓰기, 듣기에 전부 다 적용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쓰기로 오시면은 쓰기는 이제 배점이 좀 높죠. 쓰기는 1부분, 2부분인데 먼저 1부분 보시면 10문제가 나올 것이고 문제당 5점이 돼서 50점이 됩니다. 그러니 듣기나 독해가 2.2나 2.5의 배점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문제당 5점이 되죠. 바로 당락의 여부를 결정짓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쓰기 2부분이라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금 16년째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쓰기 1부분에서 주로 나오는 어법들 있죠. 이 어법들을 어법만 공부하지 마시고 배열은 많은 문제를 풀면서 그 문제 속에 있는 어법들을 스스로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많은 문제를 선택해 보셔야 돼요.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빼이자문, 어순만 외우지 마시고 빼이자문이 들어가 있는 문제를 풀면서 어순을 대입시켜 보십시오. 자, 다음. 이렇게 배열을 하다 보면 단어가 보통 5개, 6개, 뭐 심지어 적게는 4개까지 나오죠. 이럴 때는 무조건 배열은 보시면 수러, 즉 동사하고 비너, 목적어 이거 2개가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면 단어를 보시고 동사하고 목적어를 찾으셔야 돼요. 동사하고 목적어를 찾은다면 주어는 거의 대부분 바로 나옵니다. 그럼 뼈대가 구성된 거란 말이죠. 그리고 동사, 목적어 찾으시고 모르는 단어가 나온다. 100% 부사나 조동사입니다. 앞쪽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모르는 단어가 나온다고 시험장에서 쫄지 마시고 내가 모르면 옆에서 공부 잘하게 생긴 애 있죠. 걔도 몰라요. 둘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괜히 볼 필요가 없습니다. 둘이 똑같기 때문에 그 친구 잘하게 생긴다고 그 친구 괜히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수로와 비너를 먼저 찾으시면 되겠고, 지금 아래 나오는 것도 보시면 즐겨 나오는 배열의 어법은 자신만의 어떤 노트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바자문, 빼이자문, 비교문, 정도보 이런 문제들 있죠. 단골 손님들 이런 친구들을 한 방에 모아두셔가지고 심심할 때 한 번씩 보시는, 그리고 시험장에 들어가 있을 때 시험 보기 전에 그런 노트를 보시면서 정리하면 큰 도움을 받습니다. 자, 다음에 지금 아래 보시면 나오겠지만은 듣기 독해에서 즐겨 나오는 중요 단어는 외워두면 쓰기 이 부분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쓰기 이 부분에서 그림에 케이크 나왔단 말이에요. 케이크. 그러면 생일 파티하는 모습이 나왔다. 그러면 케이크 나왔다면 케이크를 중국어로 써야 되는데 딴 까오가 안 나오니까 부득이하게 그걸 못 쓰기 때문에 저거 뚱시 저거 차이 이렇게 쓰면 채점하는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얘는 이걸 몰라서 이 단어로 썼구나. 그러니 기본적인 단어들, 즐겨 나오는 단어를 반드시 손목이 아프도록 써봐야 됩니다. 이걸 못 쓰면 나중에 쓰기 이 부분에서 점수 정말 얻기 어렵습니다. 쓰기 이 부분 문제당 10점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반드시 듣기 독해 하실 때 즐겨 나오는 빈출 단어들은 꼭 써보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쓰기 이 부분인데, 자, 쓰기 이 부분에 단어를 모르시더라도 그림이 나오죠? 그러면 이 그림을 보고 대략 유추해서 쓰셔야 됩니다. 어차피 아무것도 안 쓰면 빵점, 뭐라도 끄적이면 점수를 주기 때문에 반드시 써보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아무것도 쓸 게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차라리 저 열심히 공부할 거라도 쓰십시오. 저 열심히 공부할 거라도 쓰면 채점자가 그걸 보고 동정심에서 1점이라도 줄 수 있어요. 물론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말아야죠. 다음 두 번째, 장황하게 길게 쓰지 마십시오. 장황하게 길게 쓰면 채점하는 사람들 짜증나서 점수 깎습니다. 길게 써봐야 별 도움이 안 돼요. 왜요? 길게 쓰면 그만큼 뭐합니까? 틀릴 확률이 높아요. 간단 명료하게 포인트만 잡아가지고 핵심만 집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쓰기 이 부분에서 어법적인 요소를 가미하면 고득점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출제 의도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단어를 가지고 저 그림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 때는 출제 의도에서 예를 들어서 겸허문을 쓰라는 건지 아니면 빼이자인지 바자인지 의도가 있어요. 그걸 정확하게 간파하고 그 어법적인 요소를 가미한다면 일반적인 단어를 쓰는 것보다 점수는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일단 바자, 빼이자, 비교문, 정도보 같은 거를 쓰기가 솔직히 좀 겁난단 말이죠. 특히 4급에서 바자나 빼이자를 가지고 그림을 보고 쓰는 것은 어느 정도 수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나오기 어렵다. 따라서 공부가 많이 되신 분들은 어법적인 요소를 가미하면 고득점을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겠다. 자, 마지막으로 고득점을 노리고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는 문장은 가급적 피하십시오. 가급적 피하시는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수업을 할 때 어떤 학생이 그림이 나왔는데 그 그림을 뭐라고 쓰고 싶느냐? 이 그림은 유명한 화가 있죠. 반고우가 그린 그림이다. 이걸 쓰려고 하고 있어요. 반고우를 어떻게 써요? 4급에서 반고우를. 아니 그걸 왜 거기에서 그걸 도전하고 있냔 말입니다. 그렇게까지 쓸 필요가 없어요. 자기 능력을 벗어나는 능력 밖으로 쓰다가 괜히 거기서 점수만 깎이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쓸 수 있는 능력 내에서 나만이 쓸 수 있는 그 한계 내에서 충분히 쓸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자신의 영역을 초월해서 고급 어휘를 어떻게든 써보겠다고 하다가 오히려 점수는 감점되기 때문에 절대 고득점 노리고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는 문장은 가급적 피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강 4급 수업을 준비해서 제가 집필한 교재가 있습니다. EBS 강승환의 승승장구 HSK 4급이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저는 그 교재로 여러분들과 HSK 인강 4급에서 같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요.